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만방자한 망상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벌써 차기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라도 되는 듯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나섰습니다. 10월로 예상되는 선거법 이중교사 재판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은 최근 이너서클 인사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2027년 대선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섀도우 캐비닛, 이른바 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여권이 지금 발등에 부린 의료 대란의 발목이 잡힌 사이에 2년 후를 내다보면서 나름대로 집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집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선봉장은 친명 좌장으로 인재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입니다. 이 대표는 인재위에 자신의 집권 책상, 장자방을 자처하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30년 지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략, 이 원장은 중장기 정책과 인재풀 관리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인재위는 외부 인사 영입은 물론이고 대선을 앞두고 당내 인력 재편도 주도할 전망인데요. 과거 대선을 앞두고 인재로 영입한 인사들이 현재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들에게도 새 임무를 부여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선 의원의 자타가 인정하는 노련한 정치력을 겸비한 이재명의 사시동기 정성 의원이 수장으로 있는 인재위가 집권 플랜을 만들고 실행하는 당내 최고 실권을 가진 핵심 기구로 부상했습니다. 대선 가도의 또 다른 축인 특보다는 조직 전문가인 안규백 의원이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당 안팎의 친명계와 비명계 인사들을 아우르는 용광로 특보단을 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고 22대 국회 들어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전국 조직을 관리하는 더 여민 포럼을 이끌고 있습니다. 10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상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새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 비명을 모두 끌어들임으로써 이들의 도전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련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순수하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비주류 출신으로 인재난을 경험했던 이재명 대표가 친명 인사들을 일찌감치 전면에 포진시켜 탄탄한 조직력과 다양한 전략으로 대선 가도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겠다고 나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을 벌이든 자유이겠습니다만 관심은 대선을 2년 반이나 남겨놓은 시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성급하다고 느낄 이런 집권 준비쇼를 벌이고 나선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대다수 법조인들도 이 대표가 1심에서 중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에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면 금배지가 날아가고 향후 5년 내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이 김명수 사법부도 아니고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만약 1심에서 중죄가 선고되면은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녹취록, 국토부 공문 등 결정적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선거법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위증교사는 다른 사건 판례에 비추어 2년 정도의 실행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10월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주특기인 재판 거래가 끝났다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선거법 재판 때도 대장동 비리 주범인 김만배를 내세워서 권순일 대법관을 피타 500을 들고 8번이나 찾아간 끝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일도 있지 않습니까? 두 재판을 담당한 김동연, 한성진 부장판사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김명수 사법부 때 심어놓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 좌파 판사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도 모든 인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1심 선고 판사들과 접촉을 꾀하고 판결 동향을 체크하고 있을 것은 뻔합니다. 해결사를 자처하는 거물급 법조 브로커들도 동원될 것입니다. 재판 거래가 없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당내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떨어지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플랜 B 얘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신삼김 측과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면서 당이 4분 오열되고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붕괴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국민과 당원들을 속이기 위해 다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허풍, 뻥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재판부에도 우리는 차기 집권 플랜을 세워놓고 착착 진행하고 있으니 알아서 판결을 하라고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꼼수가 아닌가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재명은 토끼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 개의 굴을 파 놓는다는 교토 3구의 교활한 계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재명 측의 핵심 관계자가 정권 교체를 위해 장기 레이스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지난 대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여권은 의정 갈등에 발목이 잡혀 꼼짝 못하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소통마저 여전히
원활하지 못해서 야당의 이런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1심 판사들이 알아서 잘 판결해 가지고 이재명을 골로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어도 될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낙관했던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판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사논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